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주유소 3부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꾸려진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주유소의 종목에 대한 고민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오늘 장에 이어서 다음 주 시장 열심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2,450 그리고 8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가운 숫자였던가 싶을 정도로 오늘 2,450선 다시 안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800선 다시 탈환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의 시장 흐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좋아짐에 따라서 내 계좌도 통통이 살찌우기 위해선 지금 갖고 있는 마이너스 종목들 좀 털어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 가져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유소 3부까지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빠르게 상담 도와드린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혹시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하나 한 분 한 분 차근차근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 화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는 점 확인이 되시는 만큼 역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혹시나 지금 현재 이 고민인 종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민 내용 함께 남겨주시면 그 부분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종목 고민 남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 도와주실 파트너님 모셔봐야겠죠. 자, 금요일에는 2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예.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제일 이제 국제관 FOMC하고 이제 GDP 쪽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는 현재 0.75, 75bp를 두 번 올렸고요. 그다음에 올리는 속도를 좀 둔화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주가 그래프로 환산을 좀 해서 보시면은 언젠가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피크를 칠 거다. 시장의 기대 심리는 피크를 치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 하는 기대 심리가 미리서 선반영이 좀 됐던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이제 지나친 우려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어떤 악재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약간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은 인플레이션에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금리 인상에도 피크아웃 될 거다. 그러니까 차차기 어떤 버전으로 사람들이 어떤 두 단계 건너뛰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이제 가능하다 지금 생각이 되고 GDP 부분들은 1분기보다는 현재 2분기가 약간의 그 둔화 속도가 덜해진다. 그러니까 하락이 둔화된다는 기대감에 시장은 반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두 개를 분석을 좀 했고 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립을 좀 하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락, 바닥 박스권, 그다음에 박스권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기술적 반등이 되고 기술적 반등 뒤에 저점에서 한 달 후쯤에 다시
한 달에 한 시간이 상승의 연장 또는 상승의 가속하다가 한번 크게 이렇게 꺾어지는 점이 있겠죠. 당연히 21평선과 61평선이 크로스가 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8월 그러니까 8월 말 정도는 한번 급락이 될 수 있는데 8월 둘째 주나 셋째 주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장 물론 빠르면 한 두째 주까지 좋은 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9월도 상승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환율이 이제 중요한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간단히 차트를 보면은 환율 차트가 21선이 이탈이 돼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인의 이제 귀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제 오늘 완벽하게 이제 반전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본격 상승 이때 상승의 연장 또는 상승의 가속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상당히 어떤 주도주 섹터 뭐 이슈가 있는 것 물론 이슈가 있는 것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좀 잘 체크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 FOMC 회의 결과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님, 예. 저희 주유소 3부 빅사이클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아니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하루 동안 23%가량 상승폭이 크게 나와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켜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빅사이클에서 짚어주셨던 관심주, 탑픽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주변에서 또는 노란톡방에서 자주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하락장이고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어차피 상승장은 다가오고 상승장이 왔을 때 주도주가 뭔가 이때부터 이제 점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논리로 제가 지난번 한 그 몇 개월 과정의 과정 속에서 섹터별로 하나 이제 이제 강세장이 왔을 때 이제 주도주 물론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좀 틀렸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몇 가지 것들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다시 말해서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뭐 그런 그 모멘텀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 모멘텀 그린 부양 합의안 모멘텀이 미 민주당에서 현재 그 모멘텀이 이제 합의 모멘텀이 나와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좀 해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20일, 60일 사이클 또는 20일, 60일 수렴해서 2차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되냐 이런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가 상승 뒤에 이런 모습이 한달 동안 한동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대 로템. 현대 로템에 대해서도 제가 방산 쪽에서 언급을 했는데 드디어 K방산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이 터지고 있다. 그중에서 현대 로템에 대한 K2 흑배 전차가 수주가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줬던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과 조정. 물론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바닥을 쳤지만은 결국은 다시 한번 큰 반등의 모멘텀들이 약간 뭐 조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부분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면은 제가 그 로봇 관련된 테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냥 탑픽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은 현재 신고가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죠. 한번 상승과 조정, 이중 바닥 뒤에 상승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오면은 한번 그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AR 글래스 차원에서 물론 하반기 연말에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AR 글래스에 대한 모든 그 현재 그 제작 도구 툴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가 맥스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스트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의 간단한 어떤 내용을 보시면은 61선 우하향 그다음에 5일선
쌍바닥 21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최근 메타버스 쪽 테마와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이쪽하고 연관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약간 메타버스 쪽에 좀 연관이 좀 되고 있지만은 그 중에 대장주를 제가 그 현재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싸움, 그다음에 위메이드 싸움에 게임즈의 3파전에서 카카오가 승리할 거고 카카오 게임즈의 회사,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넵튠을 탑픽으로 했는데 가장 먼저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 달 주기 탄생 파동, 그다음에 20일, 60일 크로스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신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신규 매수 타이밍 할 수 있는 거 한 2개, 그다음에 조정이면 매수할 거 하나,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자랑식의 또 2개 종목, 총 5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노란 폭에서 자세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이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요일까지 진행된 주유소 3부 빅사이클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로템이라던가 최근에 또 새로운 흐름 쓰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하고 시세가 나와주는 종목 포트에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종목 상담 1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미리 문자로 받아본 상담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컴투스 홀딩스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매수가는 98,788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 자, 오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오늘 3.24% 상승이 나와줬고 54,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자, 컴투스 홀딩스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예, 15%에 10만 원인데 지금 54,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간 난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컴투스 홀딩스 부분들은 현재 그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의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NFT 사업 이쪽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투스 홀딩스, 현재 위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네웨이즈 홀딩스 뿐만 아니라 넵튠, 카카오 게임즈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자체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 자체 어떤 공간,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만은 최근에 장세 약세 때문에 약간 게임주가 이제 그 바이오 다음으로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평가 영역이고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하면서 최근에 그 온라인 교육주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이 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떠 있는 업종보다는 이제 뜨려고 하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신규 매수하려고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 종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투자자님 상담하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하죠. 왜냐면은 나는 10만 원에서 사가지고 반토막이 났어요. 나는 겨우 원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남들은 이제 바닥을 사서 더블을 향해서 간다.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그래서 약간의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한번 큰 흐름에서 한번 컴투스 홀딩스를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가바닥에 해당이 되고 이제 가바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해된 숄더의 형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때가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죠.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가바닥이고 다시 한번 진바닥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른쪽의 어깨가 만들어지려면은 최소한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인 다음에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갔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의 형태, 오른쪽 어깨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슈팅이 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7만 5천 원까지 정도에서 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들은 한 7만 5천 원에서 팔았다가 다시 한번 잡아서 이렇게 마디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좀 좋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줄 수 있다. 워낙 보통 어떻게 이렇게 낙폭과대의 되돌림을 잡냐면은 요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24만 원에서 12만 원이죠. 12만 원에서 다시 6만 원. 4분의 1 토막이 났죠. 물론 이게 게임즈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돌림이 되면은 4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2단 하락이 됐죠. 50%씩 반토막.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12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에 끌어서 7만 5천 원, 12만 원 끌어서 한번 마디 매매를 좀 물타기를 지금 했다가 7만 5천 원 한번 절반 팔고 저점에 잡고 이렇게 전략을 좀 이렇게 좀 세워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컴투소 홀딩스 첫 번째 고민으로 만나봤는데요. 7만 5천 원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12만 원대까지도 올라와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세요. 하지만 현재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는 노력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 추가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10만 원에 육박하는 매수가 조금 더 낮춰보는 노력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컴투소 홀딩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고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VTGMP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시고 매수가는 8,745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자, VTGMP 오늘 흐름 보면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5,41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매수가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문자 보내주시면서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 내용 함께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VTGMP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그 VTGMP 부분들이 이제 매수가가 8,700원 정도 되는데, 약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규적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고요. 보통 현재 매수가에서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이면은 보통 이제 바닥권에 좀 형성이 됩니다. VTGMP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조정을 보였죠. 5,000원 정도 조정을 보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액면점이 형성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매수가 서서히 지금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보통 단기 매수는 21선 아래에서 바닥을 다져주다가 돌파와 안착.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5일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과연 그 언제까지 이제 반전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저점에서 보면은 5,000원대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냉난자까지가 한 7,500원 정도 좀 되는데 여기까지는 반등이 좀 힘들어 보이고 보통 어떻게 반등을 목표치를 좀 이평선으로 잡는 방법이 있냐면은 21선의 이제 등어리 또는 61선의 등어리가 하나의 이제 매물대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800원 정도 이 정도 선까지는 좀 2단으로 상승 조정 이렇게 하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6,800원에서는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한번 그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것이 좀 중요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이제 걸어보시고 손실을 좀 최소화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VTGMP 기술적 반등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8,7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주어진다고 하면 6,8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신데 사실 매수가까지는 조금 도달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계시는 만큼 6,800원대까지 올라와 줬을 때 마디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거나 또는 비중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내용들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화로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예, 알루코고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3,150원에 30%요. 네, 3,150원에 30%의 비중 실으셨고, 자, 알루코 지금 종가가 3,115원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산지 한 달 됐는데, 네,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그 안에 많이 빠지지도 않고, 아예 뭐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막, 네, 이게 뭐 그래도 낙폭이 과대 낙폭된 것 같은데, 이게 또 알루미늄 주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주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으로 알고 저희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뭐 알루미늄 관련주도 좀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 기대를 해볼 만 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나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알루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자, 알루코 이제 부분에서 뭐 그 특별하게 이제 요걸 이제 집착에 뭐 확신 있게 뭐 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매수를 좀 했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관심주로 항상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예. 이게 다른 알루미늄주에 비해서 예, 예. 좀 너무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없었고 예. 이 다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하고 같이 연결이 지금 알루미늄 박하고 연결이 되면서 현재 나름대로는 약간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데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도주 어떤 업종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낙폭 과대되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고점이 6,200원이죠. 그러면 반토막이 되면은 3,100원 정도가 됩니다. 3,100원을 이제 그어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점이 좀 해당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났고 반등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전저점을 살짝 깨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저점을 살짝 하회한 상태에서 진바닥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준점 위로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점 위에서 올라오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기준 등락폭, 이제 진폭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여기서 흔들리다가 이제 위아래 흔들리면은 이 진폭의 등락 아래폭하고 위폭하고 약간 대칭된 개념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층이지만은 층에 위아래 등락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층에 대한 하단폭하고 이 반등에 대한 진폭 이 부분에 대칭되는 점에서 이 상승의 마디가 좀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3,100원이 하나 이제 중요한 축이죠. 그러면 3,100원에서 하단선이 2,800원이면은 몇백 원 차이입니까? 300원 차이죠. 그러면 3,100원 플러스 300원 하면 어떻게 될까요? 3,400원 정도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짝 더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3,400원, 한 3,500원 내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3,400원 내지 500원까지 오 정도 올라오시면은 한번 매도를 좀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실제 뭐 3,150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는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쫙 걸리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약간
2차 전지 쪽, 알루미늄 쪽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순환매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기다리시면은 한번 순환매 급등, 장중 뭐 10%나 15% 급등은 또 한 2, 3주 기다려보면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는데 3,100원이 중요한 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3,400원에서 3,500원까지는 올라와 주니까 그때 매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한 지 우리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됐는데 큰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시다 보면 10%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더 여유 두시고 기다려 보시면 꼭 수익으로 이루고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루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네, 혹시 TV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로 소리 듣고 계신가요? 네, 소리를 0으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네. 네, 지금 서울경제TV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예. 네, 시청자님 종목 고민 남겨주셨죠? 지금 TV 소리가 하울링이 돼서 들리네요. TV 볼륨을 0으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전화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로 들어온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3,100원에 비중은 60%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흐름 보면 2.83%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39,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카카오뱅크 33,100원에 60%라는 큰 비중을 실은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미래 이제 성장 동력이다. 이제 같은 은행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 현재 그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시장의 파이가 계속해서 우후죽순들 생겨난 부분도 있고요. 또 토스 이제 가속화된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장세 어떤 상황상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요인도 상당 부분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인터넷 뱅킹에 대한 어떤 그 평준화 부분들 또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인 약세가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카카오뱅크 부분들이 PBR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저평가적인 영역들이 도달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약간 카카오뱅크나 네이버 이런 부분들은 또 바닥에서 막 4배, 6배 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보통 50%가 되면은 조정의 저점이지만은 현재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보통 뭐 3분의 1씩 또 그 이상으로 반토막 그 이상으로 빠진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고점 대비 50%는 바닥이다가 아니라 바닥에서 얼마가 올라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상당 부분 3배, 4배, 6배 올라가면은 고점에서 50%가 아니라 더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신규 상장 시에 굉장히 고평가적인 영역을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94,000원 지금 해당이 되죠. 95,000원, 뭐 10만 원 잡고요. 10만 원 잡으면은 5만 원이 하나의 그 반토막이 좀 되죠. 근데 5만 원에서 다시 한번 더 빠졌습니다. 25,000원인데 25,000원 위에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겨우 이제 턱걸이 부분들이 좀 생겨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추세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추세로 그어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해보면은 살짝 걸리는데요. 보통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뭐냐면은
이 주추세선이 지지추세선이 주추세선,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조가 이 위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추세선하고 똑같은 등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조추세선이 좀 된 거고 이 사이에 이제 등락을 움직이게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락추세에서는 주추세선이 뭐냐?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선이 주추세선이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선이 주추세선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것과 대칭이 되게 보조 추세선을 긋고 위 사이에만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추세의 법칙을 깨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현재 뭐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이제 그어 보면은 여기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등각 추세선을 했더니 살짝 위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힘이 조금 이제 살아났다. 원래는 밑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근데 살짝 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내려오고 살짝 올라와졌다. 힘이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행보하다가 현재 저항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재도파 됐을 때는 현재 이 추세의 법칙을 깨졌기 때문에 이때는 상승 행보의 어떤 흐름으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가 이제 33,000원에 60%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21선에서 올라탔고 상승 삿발형 출발 모형이 좀 해당이 됩니다. 보통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출발 신호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범용 캔들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출발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숨고르게 하다가 2, 3일 내에 다시 한번 약간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또 현재 메타버스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어떤 카카오나 이런 흐름들이 이제 IT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반등을 좀 반등의 추세선을 보면은 이 대략적으로 갭,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 이탈,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지는 것이 층 이탈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층이 하나의 이제 조정의 어떤 현재 저항이기 때문에 36,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33,000원인데 약 10% 정도는 약간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은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좀 더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카카오뱅크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하향의 흐름을 조금 벗어나서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36,000원 가량까지는 도달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종목 흐름 지켜보시면서 현재는 물타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뱅크 문자로 고민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다시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앵커님 너무 예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도 너무 예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새우 글러브요. 네, 새우 글로벌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40% 하고요. 네, 매수가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1,823원이요. 네, 1,823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꽤나 크시네요. 네, 그것도 또 물탄 거예요. 평단가를 낮추시느라 비중이 조금 더 네, 네, 높아졌군요. 예. 네, 지금 종가가 1,695원이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조금 기다리면 올라갈라는지 아니면 또 이게 다시 내려올라는지 걱정이 돼서요. 네, 매수가까지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우 글로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우 글로벌을 좀 매수하게 네. 된 뭐 특별한 동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 TV에서 예. 그 새우 글로브를 그게 좋다고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처음에 2,000주를 샀는데 그게 쭉 내려가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 물타기를 했거든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총이 가벼운 거는 약간 태반적 요소 때문에 약간 올라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예. 현재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매출액이 그 300억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PBR은 1 정도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부분이 있지만 퍼가 약간 높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액이나 성장성이 아니라 약간 테마적 요소 때문에 약간 등락이 될 수 있고, 지금 시총이 뭐냐면은 약 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총이 좀 적으면 탄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총이 보통 이제 1,000억 이하는 이렇게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약간 좋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 때문에 뭐 2, 3천짜리가 1,000억으로 이하는 일시로 깨질 수는 있어도 1,000억 이하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가치라든가 펀더멘탈이 약화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현재 1,000억 이하는 손을 안 대는 게 좀 좋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우 글로벌이 미래 성장성이나 뭐 기술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테마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그 현재 매도를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있다. 그래서 약간은 그 기술적 너무 시총이 약간 이렇게 480억 적기 때문에 한번 약간 테마가 돌면 한번 쭉 이렇게 올라와 줄 수는 있다고 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8,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까지.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매수가인 그 한 18,000원, 1,800원 정도까지 1,820원 이렇게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제 근처까지 오면은 종목을 좀 교체를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미래 성장성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뭐 두 개 다 좀 약간의 이제 결격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 때문에 빠지더라도 미래 성장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게 올라오잖아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미래 성장성도 없기 때문에 장 때문에 많이 빠져도 올라올 때도 이렇게 약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때는 매수가가 빠져나와서 다시 할 때는 그 확실한 그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800원 그 원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한 번 정도는 좀 낙폭화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이 그렇게 테마성 빼고는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울 경제 여기 출연진들이 하는 걸로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량한 종목으로 미래 성장 종목으로 한번 물리더라도 그런 섹터 종류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세우 글로벌이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노력까지 더 하셔서 비중을 꽤나 많이 실으셨는데, 자, 1,000억 이하 시총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60일선인 1,820원까지는 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을 꼭 보신다기보다는 1,820원대에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보다 모멘텀이 강하고 시총이 1,000억 이상 되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 글로벌 전화로 고민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역시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주전자재료요. 네, 대주전자재료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7만 원에 20%예요. 네, 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의 비중 갖고 계시고요. 네, 지금 종가가 74,700원이잖아요.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그런데 오늘 팔까 못 팔까 그러다 놓쳤어요. 못 팔았어요. 그런데 팔을 장이 어디 될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문의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오늘 놓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7월 달은 다 가고 8월 달이 다 오는데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네,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
대주전자재료 선택을 좀 하신 거 보니까 나름대로 종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자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저도 친구가 사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선행학습이 좀 약간 덜 되신 것 같습니다만은 종목은 좋아요. 일단은 종목은 좋고요. 현재 저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음극재 쪽은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 딱 2개만 봐라. 나머지는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약간의 이제 미래 성장성이 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대주전자재 같은 경우는 현재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그런 신생 매출이 발생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노 신소재와 함께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한 번 더 있죠. 음극재가 새롭게 진화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빠진 것은 이제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약간 빠진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의 모습을 통해서 전체 큰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2단 상승, 여기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려보면은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이게 모든 사이클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2단 상승의 1단 조정이 모든 사이클의 완성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이걸 파동으로 보면은 그래서 작은 파동으로 보면은 5파의 상승, 그다음에 하락 3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요. 전체 사이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 그러니까 성장 종목에 대한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지 뭐 횡보 종목이나 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주전자를 보시면은 약 3만 원대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2단으로 올라와서 6만 5천 원. 그러니까 3만 원에서 더블이 되는 시점이죠. 더블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더블이 되면은 하나의 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3만 원에서 6만 원. 그러면은 6만 원에서 다시 더블이면 얼마입니까? 12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100%마다 마디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다시 조정이 보일 때는 어디 강한 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하다가 결국 투매가 나왔지만은 더 이상 깨지 않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층에 해당인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전체 사이클이 다 끝났다. 상승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된다. 그러면은 반등이 되면은 또 어디까지 될 것이냐? 궁금하시죠? 한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고점과 하락 추세선 뭐라고요? 고점이 주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이 보조 추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 추세선 딱 그었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고점, 그다음에 저점 정확하게 일치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등이 됐을 때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당연히 요 위까지 가겠죠. 이해되셨나요? 2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2단으로 와서 또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요? 1단 조정. 여기서 조정 받은 다음에 또 한 번 연말이야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추세선 상단. 그러니까 7만 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10%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심하게 이야기했을 때 약간 묻고 W로 가. 그러니까 W까지는 아니더라도 8만 7천 원. 그러니까 이 추세선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굽고 나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살짝 약간 오버슛 되는지 저점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을 거다. 조정을 받으면은 이 올라온 거에 대한 전체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지 모두 다 이렇게 통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0%가 되면은 무조건 마디 매매가 된다.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보여줬고 추세선. 우리가 긋는 거는 무슨 요즘 세상에 추세 보고 하느냐, 뉴스나 재료 보고 하지. 하지만은 이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만 보고도 잘 사셨구나 하는 것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래 성장성이기 때문에 좀 더 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이지 장이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돔 예, 되셨나요? 선생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8월달이 장이 지금 조금 지나온 일이 장이 나빴는데 8월달에 장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 예, 8월달에 좀 전에 아침 그 첫 방송에 이야기했지만은 8월달에 좋습니다. 8월달에 좋고요. 그러니까 한 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예. 주봉상 2, 3주, 월봉상 2, 3개월이 상승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 이후로는 좀 안 좋아. 연말까지 행보하다가 연말 예. 전에 이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본 3개월은 좋아요. 예, 8월, 9월은 장이 좋다고 9월 중순까지는 좋아요. 근데 9월에서 이렇게 그러면 3개월 상승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조정이 좀 될 수 있어요. 11월, 11월까지. 그다음에 또 3개월까지 될 수도 있고 연말에 방향성이 주어지는데 저는 상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9월까지 좋고 연말까지는 행보의 흐름이 되다가 연말에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9월 달까지는. 예, 제가 그 분석이 완벽하죠. 예. 수고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선생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현재 화이팅 하세요. 선생님 화이팅 하세요. 예. 네, 이렇게 대주 전자재료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종목 잘 선정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특히 음극재 쪽에서는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자, 목표가는 추세선 상단인 87,000원 잡아보시고요. 시장 방향성도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9월 중순까지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HMM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4,500원이고요.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50% 비중 갖고 계십니다. HMM 오늘 흐름 보면 3.33% 상승이 나와줬고, 자, 그리고 오늘 종가는 24,85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손실 폭이 굉장히 크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비중까지 높아서 상당히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자, HMM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HMM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이게 이제 왜 안 뜨는지 약간 모를 정도인데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내용인데 올해 추정치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정치상으로 퍼가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뭐 저평가하면 퍼가 4, 5 이렇게 돼하고 고평가면 퍼 20 이렇게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PBR이 0.6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이 매각권 뭐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간 것은 좀 사실입니다만은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강하게 좀 튀어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로 한번 보면은 현재 이 저점이 2,000원대에서 5만 원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자에서 막대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요인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5만 원에서 이 전체적으로 반토막이 되면 얼마가 좀 되죠? 5만 원에서 정확하게 무조건 25,000원, 그렇죠? 25,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중바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서히 좀 터닝하는 부분들. 그래서 신정부가 되면은 민간 매각 이쪽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려다 했는데 아직까지 뭐 추진 소식도 안 나오고 있지만은 워낙 저평가적인 요소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이제 44,500원 정도 좀 되는. 너무 높네요. 예. 지금은 50%밖에 안 되기 50% 되기 때문에 물타기도 할 수도 없고 좀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추세선으로 보면은 31,0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올라와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조정 뒤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이력들이 있는데 물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일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31,000원에서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저점 매수를 잡든 아니면은 좀 더 이게 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지면은 보통 이제 저점 대비 약간 더블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점 대비 이제 21,000원이기 때문에 42,000원까지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1,000원. 좀 욕심 들인다면 좀 더 장기로 들고 가더라도 한 41,000원, 2,000원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HMM 31,0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유소 2부 종목 상담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이 끝나더라도 다음 주 장중에도 함께 대응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